정말 어떨 때는 10분도 안 쓰고도 매달 100만 원 넘는 돈을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꽤 많은 숙소들이 허가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저런 숙소들이 25년 10월 16일부터 숙소가 삭제됩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면, 당자님, 저희 얼마 전에 1억 모으라는 콘텐츠 지금 벌써 한 7만 뷰 넘었더라고요. 오, 네네네. 댓글에 보면은 아무리 아껴봐야 마른 수건 짜듯이 더 이상 안 아껴질 때가 있는데 그쵸. 어떡하냐 막 이런 댓글도 좀 많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진짜 아끼는 데는 한계가 있고 하루에 밥 3번 먹어야 되고 버스 타야 되고 그리고 가끔 커피도 마셔야 되는데 하나도 안 쓸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낄 수 있는 만큼 아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수입을 늘리는 거예요. 그게 섣불리 엄두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직장 다닐 때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특별한 사람들의 얘기 같았어요. 그러니까 월세를 받는 거는 상상도 못했고, 그리고 만약 월세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30, 40인데 그걸로 인생이 바뀌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면은 결국 건물주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진짜 몇십억짜리 건물 그럼 나랑은 또 상관없는 말이네. 그럼 결국은 직장이나 열심히 다니자. 항상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 내지는 월세를 받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뭔가를 타고난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는 그 길이 아니다.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것도 없고 평범한 직장인이고 그리고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은데 내가 무슨 수입을 또 만들 수 있나. 나한테 월세 받는 삶, 나한테 추가적으로 수입이 있는 삶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어떻게 늘려요? 일단 한 달에 모을 수 있는 최대 비용을 모아봤어요. 저축을 했어요. 정말 한 달에 4인 가족 식비 16만 원 쓰고 머리 제가 다 자르고 꼬매 신고 최대로 안 써가지고 한 달에 돈을 딱 모으니까 680인가 모으더라고요. 엄청난 건데 근데 그 돈으로 제 인생이 안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딱 느꼈던 게 무조건 이제부터 무조건 이 수입을 늘려야겠다. 왜냐면 전 어차피 이제 100만 원만 쓰는 삶을 세팅해 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수입을 늘리면 되겠다. 내가 만약에 500만 원을 벌었으면 100만 원 쓰고 400만 원을 모을 수 있고 내가 10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 쓰고 900만 원을 모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완전히 이제 머리가 빵 깨었죠. 그래서 수입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시작을 했죠. 작은 돈으로 노력은 조금 하고 월세는 많이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에어비앤비였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월세로 들어갔어요? 구매대행 같은 부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만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무슨 뭐 이커머스나 뭐 구매대행이나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를 할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고 근데 그래도 부동산 이사는 몇 번 가봤고 그래도 집은 몇 번 얻어봤으니까 에어비앤비는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부업들 일단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 수익하나 아니면 뭐 블로그 써가지고 돈을 벌거나 이런 것들도 일단 이게 어떻게 되는지 구조에 대한 공부를 하고 학습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계속 해야 돼요. 유튜브 수익화를 예를 들면 계속 영상 올려야 되고 블로그는 계속 글을 써야 되고 구매 대행이나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는 계속 소싱을 해야 되잖아. 뭔가 해야 되는데 이거 에어비앤비는 한번 차려 놓으면 물론 이제 세팅할 때가 좀 힘들고 괴로울 수는 있지만 한번 차려 놓으면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다니는 저한테는 너무 수월했죠. 하기가 너무 편했고 이렇게 해서 돈이 나오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직장 다니시면서도 할 수 있고 주부님도 하실 수 있고 저는 좀 추천드리는 게 이런 분들 추천드려요. 50대, 60대, 70대 분들 중에서 이제 퇴직은 하셨어요. 퇴직은 하셨는데 풀타임 잡을 얻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점이 있고 그렇다고 집에서 놀기에는 내가 너무 젊은 거예요. 이러신 분들은 사실 이거 하나 얻어가지고 잘 세팅하셔가지고 운영을 잘 하시면 수익화가 잘 되죠. 청소나 이런 것들도 사실 다 관리하는 분을 찾아가지고 세팅을 하고 저는 메시지로만 게스트랑 소통을 하니까 하루에 정말 1시간도 안 드는 시간 정말 어떨 때는 10분도 안 쓰고도 매달 100만 원 넘는 돈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예약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만약에 뭐 월세도 못 내면 어떡하지? 이렇게 돈만 잔뜩 썼는데 만약에 하나도 못 벌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들어서 정말 저렴한 집에다가 했어요. 월세가 500에 40만 원짜리 집에다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재밌었던 거는 첫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남는 수입이 발생을 했어요. 제가 되게 놀랬던 부분은 경매로 월세를 세팅하려면 부동산을 일단 사고 거기에 적절한 임차인을 맞추고 그 임차인이 저한테 월세를 내야지 되거든요. 그럼 저는 이자를 내고 남은 돈이 저희 순수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에어비앤비 되게 좋았던 점은 꼭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월세로 집을 얻어서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월세를 만들려면 매입을 하고 임차인을 맞추고 그 이후에나 월세라는 뭐 그렇게 해서 받는 게 뭐 40만 원, 많을 때는 진짜 100만 원 요 정도였는데 이거는 그냥 500에 40만 원짜리 집 얻어서 하는데 이렇게 매출이 나오네? 이런 부분이 너무 신기했어요. 얼마 정도 벌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숙소에서는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났고, 그리고 8명 이상 들어가는 큰 숙소에서는 400만 원 이상 매출이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어떤 사이즈를 운영하냐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지고 순수익이 달라지는데, 저희 수강생분 중에는 한 달에 2천만 원? 그렇게 매출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100만 원 벌려면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보증금 뭐 500에서 많으면 뭐 5천만 원까지 그 정도의 이제 투자금이 필요하고, 근데 이건 나중에 회수되기 때문에 사실 투자금이라기보다는 종잣돈, 목돈이 한 번에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내부 공간을 세팅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쁘게 이제 집도 꾸미고 집기도 하고, 그리고 뭐 침대도 갖다 놓고, 그리고 이쁜 화분도 좀 냅두고, 이렇게 세팅하는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투룸 같은 기준 한 300에서 500, 3룸은 500에서 7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들어가는 비용은 한 300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당근.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에어비앤비가 원래는 그냥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안에 많은 숙소들이 있어요. 집을 빌려주고 싶은 호스트와 집을 필요로 하는 게스트를 이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이 연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와 조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에어비앤비에다 막 사진을 올려가지고 숙소를 오픈한 거예요. 사진 8장만 있으면 바로 숙소 오픈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됐어요. 에어비앤비는 불법이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에어비앤비는 불법이다. 그게 조건을 갖추지 않고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가 숙소를 올려가지고 에어비앤비에다가 장사를 했었던 거죠. 특히 오피스텔, 고시원, 파티룸, 절대로 허가가 나올 수 없는 오피스텔 같은 곳에다가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에어비앤비 불법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25년 10월 16일부터 에어비앤비가 정책적으로 이런 불법 숙소들을 막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업로드된 숙소라고 하더라도 신고증, 숙박업 영어 신고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그 숙소는 10월 16일부터 26년 1월달 달력이 막힙니다. 실질적으로 숙소가 삭제됩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면, 제가 에어비앤비에 있는 숙소들을 정말 많이 들여다보거든요. 아직도 60% 정도 넘는 숙소가 미인증이에요. 방금 얘기했던 신고증 제출이 안 된 것 보여드릴까요? 숙소 설명 들어갔어요. 여기 등록 세부, 실증 특례, 허가 번호. 얘는 등록된 숙소인 거죠. 또 다른 거 봐볼게요. 아무것도 없죠. 얘는 한번 봐볼까? 얘도 이제 없죠. 이런 식으로 꽤 많은 숙소들이 허가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저런 숙소들이 25년 10월 16일부터 26년 달력이 차단되면서 더 이상 추가 예약을 받지 못하게 돼요. 60% 숙소가 예약을 못 받으면 기존에 있던 숙소들이 예약이 더 잘 들어오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에어비앤비 이거 레드오션 아닌가 하는데, 실제로는 블루오션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집을 하나 빌려볼게요. 3천에 100만 원짜리 집을 빌렸습니다. 집을 이쁘게 꾸며서요, 손님한테 빌려주게 돼요. 그러면 손님들이 1명, 2명, 3명, 4명, 5, 6, 7명이 들어와서 매일매일 들어온 돈을 제가 입금을 받겠죠. 매출이 월 450만 원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월세 100만 원 빼고 청소비랑 운영비 한 100만 원 빼고 나면 250만 원 정도가 남죠. 이게 순수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 예약이 안 되면요? 이게 가장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예약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지를 분석해서 들어가야 돼요. 데이터나 상권을 분석하는 걸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너무 어렵죠. 제가 쉽게 한 방에 알아보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네. 제가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여기 입지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숙소를 오픈하게 되면 예약이 잘 차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에어비앤비는 신규 호스트가 첫 번째 게스트를 받는 데까지 24시간이 안 걸리는 리드 타임을 갖게끔 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신규 호스트가 오픈을 하면 무조건
그 숙소부터 예약이 되게끔 빵빵하게 알고리즘이 밀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약이 안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규 호스트 때 부지런히 예약을 채워놓고 그 채워놓은 게스트들한테 리뷰를 잘 받고 평점 관리를 잘 하고 소통을 잘 해서 알고리즘에서 누락되지 않게끔 운영을 하시면 예약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는 오늘이 아니고 9월 15일 날 무료 라이브에서 입지 분석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벌써 7월 달에 외국인 관광객이 작년 대비 23%가 늘어났대요. 지금 아시다시피 K-컬처, K-팝, K-뷰티 한국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한국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은 생각에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23% 늘어난 거에 비해서 숙소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있던 숙소는 60% 이상이 삭제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으니 지금 사실 오픈을 하시면 되게 아름다운 상황이 됩니다. 사람들이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CS 뭐 불만 이런 거 많이 들어오진 않나요?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처리를 빨래 청소하시는 알바분이 해결하실 거니까요. 한마디로 이제 직원을 뽑아서 이 직원분한테 청소랑 빨래를 맡기고, 운영은 핸드폰으로 메시지 전송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예약 메시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발생 가능한 CS를 미리 다 메시지 보내놓습니다. 그렇게 많은 CS나 문의가 들어오진 않아요. 사실 자동이에요, 자동.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미인증 숙소가 인증 숙소가 되느냐? 숙박업 허가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좀 큰 카테고리로 정리를 하면 두 가지예요. 일반 숙박업, 그리고 관광 숙박업. 지금 조시는 거 아니죠? 지금 PD님 조시면 안 돼요. 일반 숙박업이랑 관광 숙박업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일반 숙박업은 우리가 흔히 아는 모텔들, 여관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 관광 숙박업이 호텔, 호스텔, 그리고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이라는 게 있어요. 모텔이랑 여관을 하려면 모텔 건물을 사거나 임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럴 돈이 없잖아요. 지금 PD님 얼마 있어요? 2천만 원으로 지금 할 건데 어떻게 모텔 건물을 사요, 그렇죠? 여기서 바로 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사업자가 지금 2천만 원을 들고 하시기에 가장 적합해요. 합법으로 에어비앤비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업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그리고 하나는 호스텔업. 근데 지금 2천만 원으로 하시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요걸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방이 3개예요. 손님들한테 2개 빌려줘야지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남는 방을 빌려준다. 누구한테 빌려주냐면 외국인한테 빌려준다 라고 해가지고 절차와 허가 과정이 비교적 간단해요. 그러니까 쉽고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죠. 그래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통해서 사업자를 정식으로 받고 합법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게 되면 2천만 원으로도 한 달에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월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이름이 외국인이죠? 외국인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사업자를 내놓고 내국인을 합법으로 받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과 부산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은 외국인만 가능해요. 그 한계를 좀 넘어서는 게 바로 이제 호스텔입니다. 나는 창원에 살고 있고 외국인만 받아야 되는데 창원에 외국인이 많은 것 같지 않은데 하실 때에는 호스텔이라는 사업자를 내고 합법 에어비앤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호스텔로 하시게 되면 지방에서 하셔도 내외국인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이걸 어떻게 내고 그리고 지방에선 안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제가 9월 15일 날 무료 라이브에서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돈이 될까요? 저희 가족들도 다 하고 있고 제 친구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저희는 16기까지 수강생님들을 배출하면서 1,700명이 모여있는 단톡방이 있고 저희는 1,000호실이 넘는 에어비앤비 오픈을 한 경험이 있어요. 너무 많은 경험과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걸 이미 검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거 되나요? 어렵지 않나요? 예약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되고,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될 수도 있다. 이 자동 수입이 되게 좋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나 다른 부업은 끊임없이 에너지와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는 반면 에어비앤비는 한 번 세팅을 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던 임대인이나 부동산 중개 사장님들도 이제는 관심이 생기셔서 본인들이 하려고 물건을 찾아 헤매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임대인분도 임대 안 주고 본인이 직접 본인 건물에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숙소 삭제라는 이슈 때문에 더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막상 혼자 하려면 좀 막막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왜냐면 제가 아무리 쉽다, 할 수 있다, 잘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혼자 하기 쉽지 않고 계속하기 쉽지 않고 꾸준히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안에 들어오신 게 되게 중요하고 선배님들한테 잘 배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와 함께 하시게 되면 밀착 케어를 해드리는데 에어비앤비 코칭방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질문들을 해결하고 있고 사진 코칭방, 홈스타일링 코칭방, 도면방, 스페셜 코칭방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16기는 오픈한 지 한 달 딱 됐거든요. 한 달 정도 됐는데 벌써 100명이 넘는 분이 계약을 하셨어요.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어떻게 실행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도 계약을 하고 계시고 전국에서 하고 계시니까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모텔을 매수하셔서 현재 모텔 사장님인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많은 수입이 나오니까 회사를 퇴사하시고 집에서 아이들 케어하시면서 지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인생이 바뀌신 분들이 이 안에 정말 많죠. 그래서 제가 무료 라이브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합법 에어비앤비에 대한 내용,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어, 호스텔에 대한 자세한 사업자 이야기, 그리고 에어비앤비 외에 부킹 같은 다른 플랫폼에 대한 설명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저희 수강생분 중에 지금 코치로도 활동하시는데 어렸을 때 여관을 부모님이 하셨대요. 그래서 여관하는 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말한 적도 없고 부끄러워서 항상 숨겼대요. 그분도 우연히 부업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사실 꽤 오랫동안 전업주부 생활을 하셨고 내가 무슨 부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다가 아 이거 월세로 얻어서 하는 거니까 이런 건 내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고리즘을 보고 에어비앤비를 처음 시작하셨다고 해요. 에어비앤비 숙소를 운영하면서 아 이게 진짜 돈이 되는구나, 너무 좋다. 거기서 꽤 많은 매출이 나오고 현재는 남편보다 더 많은 수입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아 나도 모텔하고 싶다, 여관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됐고, 어렸을 때는 집이 여관이랑 모텔하는 게 되게 부끄러웠는데 커서 보니까 정말 이게 대단한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가족 전체가 다예요. 그래서 동생도 에어비앤비를 하고요, 어머니도 에어비앤비를 하시고요, 이모님도 에어비앤비를 하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창피하고 되게 트라우마였던 부분이 에어비앤비 숙소를 통해서 바뀌었다고 합니다. 퇴사가 무섭지 않겠네요. 그럼요. 왜냐면 수입이 큰 거 작은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에어비앤비 숙소를 했어요. 근데 순수익 100만 원밖에 안 났네, 150만 원밖에 안 났네, 이게 뭐야, 이게 아니고 와 이제는 내가 월급이 아니라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았네, 여기가 포인트거든요. 난 죽을 때까지 회사 다닐 줄 알았는데 안 다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너무 든든해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돈을 버는 도구를 하나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능력이고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고 삶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막 어깨에 엄청나게 무거운 부담감을 가지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부업을 통해 가지고 그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저도 역시 그랬고요. 저도 이 경험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퇴사를 했고 모텔을 샀고 지금 모텔을 여러 개로 늘려가고 있고 그 규모가 확장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되게 걱정 반 그리고 의심 반으로 시작했던 에어비앤비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거 보면서 아 이게 진짜 맞는 부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고, 저 역시 꿈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고 우리 같이 하시는 수강생 분들도 처음엔 에어비앤비로 시작하셔서 지금은 모텔, 호스텔, 건물 이런 식으로 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시고 실제로 30분이나 모텔 건물주가 되셨습니다. 아, 에어비앤비 하신 분들 중에서? 네. 그러니까 틀리지 않은 거죠. 인생이 바뀌는 경험이에요. PD님도 빨리 시작하세요. 제가 건물주 만들어 드릴게요. 진짜로. 진짜 많은 분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는 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관심을 가지시고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직접 한번 실행해 보시는 과정을 통해서 수익화라는 것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현금 흐름을 만드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돈 버는 과정을 관심을 갖는 것 자체도 너무 훌륭하시다고 생각을 하고, 에어비앤비라는 부업이 있나? 이게 괜찮나? 이거 괜찮겠네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반드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직접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몇 년 전에는 500에 40만 원 월세를 얻으면서도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정말 수백 번 생각해가지고 결정했던 투자였거든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고민되고 걱정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분들을 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